네, 이하정 씨 집에도 네. 뭐 요즘에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삐삐삐 누르는 전자키가 있죠. 그렇죠. 요즘 대부분 집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뭐 거의 뭐 그런 거 없는 집이 없죠. 네. 근데 혹시 그 비밀번호를 하긴 뭐 시어머니한테는 안 알려주고 이웃에게 알려주기도 하나요? 절대 안 알려주죠. 그거 누가 알려줘요? 가족이나 정말 그런데- 친한 친척만 알려주죠. 그런데 요즘에 이 절도범이 남의 집 현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맞아요, 들어오는 진짜. 경우가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사건이 일어났죠. 무서워요. 도대체 이 알려주지도 않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김기성 씨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절도범이 택배 기사를 가정해가지고 택배 상자에 들어가서 봤어요, 집에 들어갔던 봤어요. 얘기.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속여서 공동 출입구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네. 어떻게 집 남의 집 안으로. 현관 네.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아주 궁금했을 네.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느 정도는 풀렸습니다. 오. 뭔가 하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키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 카드로도 열고 또 비밀번호로도 눌러서, 열고 그렇게 예, 돼 있지 예.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입주자가 카드를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안업체나 관리사무소에서 그 카드 키를 네. 초기화시키게 됩니다. 번호를 네네. 이렇게 초기화하게 되면 비밀번호가 대부분의 경우 0000 내지는 1234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식구가 많지 않으면 네. 그냥 각자 카드 한 장씩 들고 카드로 문을 열고 닫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니까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네. 알고 있는 절도범들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고 유출되는 경우도 있는 건데 네. 아예 그냥 비밀번호 자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허술하게 관리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보면 요즘 문이 두 개입니다. 공동 출입구가 있고 자기 집 문이 그렇죠. 있는데 네. 네. 공동 출입구 같은 경우에 뭐 짜장면을 시킨다든지 뭐 배달을 시켰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한번 내려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귀찮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귀찮으니까 네. 그 배달부한테다가 배달 직원들한테 그냥 비밀번호를 일러줍니다. 아이고. 내 집은 아니니까. 그렇죠. 바깥에 있는 거니까. 바깥 문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주변에 이제 자주 배달을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알더라고요. 벽면에다가 그러니까 키 옆에다가 적어 놓는 겁니다. 공유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공동 출입구의 전자키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의미가 없네요. 없는 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믿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자동차 업계 네. 실험이 보통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5월 판매 실적을 보면 말이죠. 네. 해외 판매가 8.1% 줄었고 내수가 8.2%가 줄었고 해외 판매가 6.1%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일시적인 판매 감소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네. 예. 그렇지 않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아이고. 얘기입니다. 현재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근이 사라진 지는 아주 오래됐고요. 일부 공장 같은 경우는 가동률도 뚝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환율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환율이 엔젤을 워낙 밀어붙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외국 시장에서 도요타 캠리보다 소나타가 훨씬 비싸지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차 선호 현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네, 사실 일본 엔화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차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네. 자동차 업체는 일본, 유럽, 미국, 거기다가 한국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로화 역시도 환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 차뿐만 아니고 일본 차 이렇게까지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내수 시장이 엄청난 중국 네. 시장에서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 시장이 이때까지는 우리 짝퉁 만든다. 뭐 지금 그렇다고 뭐 자동차가 완전히 이 산업이 발전된 건 아니지만 네. 중국 차에 그러니까 중국 토종 브랜드의 약진이 아주 눈부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최근에 열렸던 베이징 모터쇼를 보면 한국 자동차에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의 산타페하고 똑같은 차가 등장을 했거든요. 썽따페이라고 불리는 차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 차량들이 보면 한국 자동차 부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품질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거의 반토막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주가가 작년 이맘때 딱 얼마였는가 하면 25만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13만 원도 잠깐 깨고 아이고. 종가가 13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반토막이라기보다 뭐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자동차가 지금 경비의 30%를 줄이는 비상경영 체제에 도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현대차가 구내식당 앞에 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직원들이 12시 전에 밥 먹으러 오는 거는 잡겠다. 어머. 이런 이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비난이 많습니다. 뭔가 하면 구글처럼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어떠냐.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현대차의 내외 이 현황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좀 위기의식을 심어주자 하는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외 외환이네. 정말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이 정서도 애국심에만 호소해서 현대차 파는 방법은 이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